사람이 진중하게 일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잘못해서 이상한 물건도 사오고 또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해지고 TV를 단순한 프로만 틀고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채널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만 들으신다면 치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45%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김시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40년, 한의사로 25년 진료 현장에 있으며 치매를 비롯한 각종 난치병을 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난치병이죠. 오늘 치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학과 한의학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왜 조기 진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치매 조기 진단이 물론 중요합니다. 가성 치매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원인 질환을 초기에 빨리 제거하면 완치도 가능하고요. 다른 치매도 치료 효과도 크고 오래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치매 초기 진료, 초기 진단은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본질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는 초기지만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7단계 중 4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라고 치료하지만은 사실 병은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치료하는 것은 정확한 초기 진단이 아니고 초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오히려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기 진료, 조기 치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가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하면요. 뇌세포는 정상 뇌세포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사멸, 죽어서 사라지거나 또는 좀비 뇌세포로 남아있게 됩니다. 치매 초기가 되어도 머릿속에는 정상세포는 거의 사라지고 활력이 다양하게 떨어진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죽어버린 세포를 대신할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가 되면은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회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활력이 다양하게 떨어진 뇌세포만 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해도 활력 회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된 부분만큼은 치료가 되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아지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 그보다 더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한 조기 진료, 조기 치료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방금 한 이야기는 의학적 관점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면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는 생산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질 때부터 치매를 하고요. 혼자 사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중기 치매, 기본적인 대소변을 가리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조차 떨어지면 치매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 초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로 처리를 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치매가 되어 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지력, 인식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작업 과정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 정도를 보면은 치매가 되었을 정도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갖고 일주일 내에 있었던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물론 이럴 때 이제 단서를 주거나 사건을 재현해 주거나 이렇게 힌트 비슷하게 주면은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기억력 장애라서 치매 초기 증상이고, 그래도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은 경도 인지 장애, 그보다 덜하면은 주관적 인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100만 원을 껐어요. 그리고 빨리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돈을 안 갚아서 갑순이가 갑돌이를 따지러 왔습니다. 왜 끄간 돈을 갚는다더니 안 갚어 했더니 갑돌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끄갔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치매이고, 맞아 돈 끄갔지 얼마 끄갔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은 경도 인지장애이고, 또 을순이가 오는 걸 보자마자 돈 받으러 왔구나 하고 떠오른다면은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인지력, 인식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시간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절이다, 날짜가 뭐다, 시간이 흐르는 걸 잊어버리면 냄비도 태울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증상이 치매 초기가 되면은 시간에 대한 혼동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혼란도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치매 초기가 되면은 먼 길이라든지 지하철 한성역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길, 낯선 길 이런 데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가 되면은 늘 다니던 노인정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길을 놓칠 수가 있고요. 말기가 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어딘지 부엌이 어딘지도 분간 못할 정도로 장소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치매가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좀 덜 나타나지만은 조금 진행되면서 시공간 능력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이해하고 내가 걸어간다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공간이 변하는 거라든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게 평지인지 낭떠러지인지도 잘 구별 못해서 실족을 하거나 낙상을 당해가지고 골절을 입고 굉장히 치매가 악화될 수 있는 시공간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면 인식력이라고 있죠. 사람을 보고 알아보는 거. 옛날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잘 알아보는데 초기 정도가 되면은 최근에 알던 사람은 몰라봐요. 그리고 자주 보지 않던 친지나 친구도 오래된 친구는 몰라보게 되는 그런 인식력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는 능력, 우리 머릿속에서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를 작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사고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와 비교 분석해서 따져보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람이 진중하게 일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잘못해서 이상한 물건도 사오고 또 뭘 하려다가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해지고 이런 게 되는 것도 치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다면은 일로 처리할 수 있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작업을 완료하는데도 어렵고, 좋아하는 게임, 바둑을 잘 뒀는데 바둑도 못 둔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이런 익숙한 일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작업 능력과 서로 맞물려 있는데,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명사가 사람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 같은 명사를 떠올리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고
시계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 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용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 증상이 떨어지는 거 말고 그 언어 능력에 들어가는 거이지만 이해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치매 환자가 TV를 단순한 프로만 틀고 또 채널도 바꾸지 않고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에 안 들려서가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단순한 프로를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채널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만 들으신다면은 치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무의지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의지증이 무엇일까요? 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도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려 하고 자발적으로 뭐 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인께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의지증, 의지가 없는 무의지증이라서 치매의 증상이고요. 그리고 성격과 행동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얌전하던 사람인데 화가 많아지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의심이 많아지거나 두려움이 많아지거나 편집증이 있어서 계속 이빨을 닦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성적 욕구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도 치매일 수가 있는데 이런 무의지증이나 화를 많이 내고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전두척도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매 예방 노력과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치매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화가 많아진다면 치매를 의심하라고 하는데 우울감과 치매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많아진다면은 치매일 수 있죠. 사람들은 기억력만 괜찮으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력이 온전해도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화가 많아지거나 짜증이 심해지거나 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본능적 욕구를 따르거나 또 그리고 편집증이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전두척도 치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반대로 활달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집에만 있으려 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한 경우 무의지증, 그러니까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무의지증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전두척도염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기억력이 아닌 다른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경도 행동 장애일 수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경도 행동 장애일 수도 있지만 이미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서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우울증도 치매가 잘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단순히 그냥 우울증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곧 치매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치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나면은 평소와 달리 기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표현할 때도 우울증일 수 있고요. 또 물론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거를 의학적 치료를 잘 안 들을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은 주된 원인이 노인성 우울증은 내 혈류순환, 혈액장애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2026년에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독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2025년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예전과 달리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는 신체 활동이
부족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주된 이유이고요. 여기에 여성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조기 치매,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생기는 확률이 요즘 증가했다는 것. 진단을 예전보다 잘하기고 그러니까 쉽게 병원을 접근하기 때문에 진단이 많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최근 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치매 역학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2016년도에도 한 것이 있는데 원래 23년에 65세 노인 인구가 2018년에 추측할 때는 노인 인구가 9.5%가 될 거라고 추측했는데 2023년도에 실제로 해보니까 9.25%로 치매 유병률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생각할 때 2023년도에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22.25%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28.42%로 6.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은 줄어들고 그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많이 늘게 되었다는 거고요. 2025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97만 명이었고 2026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요. 200만 명이 되는 시점을 2039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44년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경도 인지장애는 2025년에 지금 298만 명 정도가 있고요. 2033년이 되면은 400만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인 분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잘 걸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가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수정 불가능한 요인이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은 바뀔 수 있는 수정 가능 요인이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요인은 유전적인 것, 가족적인 경향,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인종이 뭐냐 이런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바꿀 수 있는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서 발표한 수정 가능 요인 14가지를 하면은 45%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려진 거고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수정하면은 치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기 교육이 한 5%,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받으면은 치매 환자가 100명이 생기면은 5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청력 손실, 중년부터 기가 나빠진 거를 잘 컨트롤하면은 7명 정도, 7%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 이 7%, LDL이죠. 특히 고지혈증을 잘 컨트롤해도 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울증, 두부해상, 신체활동 부족, 당뇨병, 흡연, 고혈압, 비만, 가음 이런 게 이제 중년에 주의할 그런 생활 습관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생활하시면은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100명 중에 5명이 그런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을 가능하면은 노인정에 가시거나 가족과 함께 사시거나 이웃과 어울려 사시거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공해가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는데 공해라든지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한 3% 정도, 시력, 눈이 나빠지는 것도 한 2% 정도 치매 발병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요소들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 정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치매가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는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혈관 치매가 나머지 3분의 1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전두척 두엽 치매가 많고 레비소체 치매가 좀 있고 이런 순으로 치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나이에 따라 호흡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45세에서 65세 사이는 전두척두엽 치매가 잘 생기고요. 물론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은 치매는 역시 65세 이전에 생기는
조발성,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숫자로는 그래도 제일 많고 혈관 치매도 많고 전두척도 치매는 이 나이대에 가장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세가 넘으면서 레비소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65세가 넘으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70세가 넘으면은 혈관 치매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데 85세 이상 인구 중에는 20%에서 40%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은 치매가 20에서 40%니까 약 3분의 1이 치매 환자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도인지장애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치매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온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로초펠트 야콥병이라고 했던 옛날에 강우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프리온이라는 비정상 단백질인데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이런 프리온병은 전염이 되는 치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매독이라든지 대상포진 또는 헬페스 바이러스 또 치주염의 일부는 전염이 되고 감염을 일으켜서 치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는 치매는 프리온 질병에다가 매독, 대상포진, 헬페스 바이러스, 치주염 이런 병들은 전염이 되는 치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치매는 의학적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제가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의 초기를 보면 안 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초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4단계로 진행된 병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치매 초기가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난치라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환자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속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크고 있습니다. 이 병을 잡으려는 노력이 치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뇌세포 재활 치료와 식습관 변화, 식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 환경 관리와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우러질 때 치매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다 아니다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빠졌다는 것을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